바쁜 일상사를 살아가는 현대인, 그 소비의 중심엔 대형 할인점이 있다. 그것은 생활에 필요한 각종 다양한 물건을 갖춘 공간이기도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예상 밖의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만약 이 공간에서 당신을 난처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여태까지 살면서 제가 이런 일은 처음 당해봤어요. 아니 세상에, 나는 착한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한 일인데 아니 오히려 역으로 저를 이렇게까지 몰아세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찾아주려던 것 뿐이었거든요. 정말 이런 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정말 억울해요. 어머, 이거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네. 뺑소니범 목격자를 찾는다는 전단지를 보고 기억을 더듬는 정아 씨. 어머, 내가 마트 다녀온 날인데. 그것은 얼마 전 정아 씨가 동네 어귀에서 목격한 사건이었다. 좋은 일이라면 누구보다 앞장서는 성격이기에 그 길로 경찰서에 달려갔고, 정아 씨의 적극적인 증언 덕에 뺑소니범을 잡을 수가 있었다. 감사의 인사를 받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는 정아 씨. 그녀의 선행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잠깐만요. 여기 혹시 지난번에 지갑 들고 오신 분 아닌가요? 그 투표가 가득 들어있던. 맞아요. 그 아파트 사는 아주머니였죠. 그 아주머니 개뜻한 지갑 제가 찾아드렸었죠. 야,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니에요.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아, 번거롭고 귀찮다는 이유로 누구나 꺼리는 일들. 그러나 정아 씨는 몸소 실천해야 직성이 풀렸고 그것 자체가 큰 보람이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누구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경찰 아저씨 안녕하세요. 신고가 들어왔어요. 날도 더운데 또 무슨 일이에요? 절도죄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웬일이니. 사람들이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 정말. 요즘 경기가 하도 안 좋아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나 봐요. 누가 또 그런 짓을 했대? 김정아 씨가 훔쳤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저요? 아니 이게 웬 말인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절도죄라니요. 전 물건을 훔친 적이 없다고요. 기가 막혀 정말. 어라, 이 여자구만. 세상에 생긴 건 이렇게 멀쩡해가지고 그래 할 짓이 없어서 남의 도둑질을 해? 아니 도둑질은 누가 도둑질을 했다 그래요? 아니, 이거 핸드폰 맞으시죠? 에? 아니 이거 맞아요 제 거. 아니, 아주머니 그렇게 안 봤는데 이중생활 하신 거예요? 아니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전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다고요. 아니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세요? 별게 아니라고? 이게 자그마치 텔레비전 한 대 값이야. 사건의 중심에 있는 최신형 휴대전화. 과연 어떤 사연이 있기에 정아 씨를 절도범으로 몰고 간 것일까? 아니 뭐해요? 조사 꾸미지 않고. 아니 제 말 좀 들어보시라고요. 날이 더워 오후 늦게 대형 할인점을 찾은 정아 씨. 필요한 물건을 고른 후 계산을 하고 있을 때였다. 순간 계산대 근처에서 휴대전화를 발견하게 됐고, 누가 놓고 갔나? 저기 언니. 아니 언니 이거 누가 놓고 간 것 같은데요? 할인점 직원이 무척 바빴던 탓에 말조차 건넬 수 없었던 정화 씨. 직접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휴대전화를 가져왔던 것이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핸드폰 찾으려고 얼마 돌아다녔는데 거기서 나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을 리가 있나?
못 본 척 한 거겠지? 아니 그럼 핸드폰 잃어버렸다고 방송을 하든가요. 왜 안 했어요? 아니 그리고 지금 저를 찾아온 것도 거의 일주일 만인데 당신이야말로 무슨 다른 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의도가 있긴 무슨 의도가 있다고 그래? 마트 들어올 때부터 친구랑 통화를 했었죠. 좀 정신이 없긴 했는데. 전화 줄게. 그래. 오 그래. 나도 그래. 뭐지? 조금 지나서 잃어버린 걸 알았는데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도 안 나고 그걸 찾아 자그마치 2시간을 헤맸다고요. 그리고 당신이 진짜로 핸드폰을 찾아줄 마음이 있었다면 전화를 받았어야지. 내가 얼마나 많이 전화를 했는지 알아? 도대체 왜 핸드폰을 안 받는 거야? 그러나 정화 씨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친구가 만나자고 전화가 왔었어요. 알아서 보낼게. 급한 일이라서 그대로 나갔었죠. 그때 전화를 하셨었나 보죠. 전날 늦게 들어온 탓에 다음 날이 돼서야 장바구니를 풀게 된 정화 씨. 그제서야 습득한 휴대전화를 떠올리게 됐다. 부재중 통화 메시지를 보고 부랴부랴 전화를 해보지만 고객의 요청에 의해 당분간 통화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아니 불안한데 어떻게 정지를 안 시켜요? 받는 것만 하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책임을 묻자면 아저씨한테도 있다고요. 제가 지금 임신 3개월인데요. 임신하셨어요? 근데 여자들은 그래요. 뱃속에 애를 낳고 절대 나쁜 짓을 할 수가 없거든요. 뱃속에 애를 낳고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정말 마음 좋게 쓰고 예쁘게 써서 예쁜 애기 낳고 싶지. 누가 거기서 그 핸드폰이 뭔데요. 제가 핸드폰이 없어서 그거를 훔쳐갔겠어요? 좋아. 그럼 왜 여태 경찰서에라도 맡기지 않았습니까? 집에 일이 생겨서 핸드폰은 깜빡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지껏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다? 네. 호라, 다들 그렇게 말은 하지. 아저씨, 그것 좀 보여주세요. 상대방 영석 씨의 요구로 제시된 녹화 테이프. 증거물로 제시된 그 녹화 테이프는 과연 무엇을 담고 있을까? 그것은 할인점에 설치된 폐쇄회로 TV 화면의 녹화 테이프였고 그날의 사건 현장을 담고 있었다. 계산대에서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별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은 정화 씨의 모습은 의심을 받기에 충분해 보였던 것. 저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아직도 발뺌을 할 겁니까? 저게 무슨 증거예요? 저기에도 보이네요. 제가 두리번 거리면서 찾는 게. 나 원참 말은 잘하시네. 이제 명확하게 증거가 드러났으니까 죄를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진죄가 없는데 어떻게 죄를 인정을 해요? 이런저런 핑계 다 소용없어요. 당신의 의도는 너무 명확하고 이렇게 증거까지 있으니까 당신은 절도죄야, 절도죄!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명확한 이유 없이 돌려주지 않은 것은 명백히 의도가 있는 것이라는 상대방의 주장. 난 핸드폰을 찾아주려고 한 것뿐이라고요. 그날 만난 친구를 증인으로 세울 수도 있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죄 없는 사람을 몰아세우세요? 고가의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맡겼을 경우 제2의 분실이 발생할 것을 우려 주인에게 직접 찾아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의뢰인. 팽팽히 맞서는 상대방과 의뢰인의 주장. 과연 그 법적인 판결은? 대형 할인점에서 발생한 휴대전화 분실 사건. 할인점의 폐쇄회로 TV는 그날의 사건 현장을 담고 있고 휴대전화를 습득한 의뢰인은 그 후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장기간 보관하게 되는데 과연 그녀의 선행은 절도죄인가 아닌가?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사안에 부닥쳤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태도인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번 사안의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절도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의 습득 경위가 불손하지 않았다는 점과 수일간 습득물을 갖고 있어야만 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본인의 주장처럼 임신 중에 태교 등을 생각하더라도 절대 습득물을 불법 점유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 그간의 선행 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증인 등을 통해 불법 행위할 사람이 아니라는 증언들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본인의 경우에 만약에 적극적으로 절도나 점유 이탈물 횡령이라는 죄를 저질렀다면 이것을 바로 어디에 판다던가 아니면 이것을 자기가 사용하려는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은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고 해명해야 합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물건을 주면 반드시 신고를 한다거나 어디에다가 맡긴다거나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선행의 의도를 가지고 일을 해도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는 바로 그 업장의 종업원에게 맡긴다던가 아니면 가까운 유실물센터나 파출소에 신고하고 보관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